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입니다. 평범한 40대 주부로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사랑을 찾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승준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는 같은 학과 선배였고 첫눈에 그에게 반했습니다. 잘생긴 얼굴, 검은 안경, 그리고 다정한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때부터 저는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1년 후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주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승준은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언제나 저를 챙겨주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데이트를 다녔습니다. 그런 승준이었기에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승준의 집안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매일매일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승준은 대학 등록금도 학원비도 모두 자신이 벌어야 했고 그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 집은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류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준의 부모님과 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승준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지만 승준이 결혼 후에는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돈을 주되 부모님에게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에는 점차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신우이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신우이와 저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저를 따로 불러서 대면하였고 그때 제게 말했습니다. 경희 언니, 왜 오빠가 갑자기 용돈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언니가 뭐라고 했길래 그런 거죠?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냥 아기 태어나면서 지출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왜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이 대화는 결국 신우이와 저의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저를 모욕하며 커피를 제 얼굴에 부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혼 후 처음으로 경험한 갈등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지를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의 행복한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고 그 갈등은 저와 승준 사이에도 점차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점차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이 서로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준은 항상 나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남편이었지만 그의 가족, 특히 이지은, 승준의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준의 가족은 저를 매우 환영해 주었지만 특히 지은은 언제나 제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고 그 거리감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지은은 항상 승준의 중심에서 자신이 빠졌다고 느꼈고 그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승준과 결혼한 뒤 지은이 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질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관계에서 서서히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집에 와서 저에게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승준이 갑자기 용돈을 끊겠다고 하더니 왜 그런지 알아요? 대체 언니가 뭐라고 했길래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지은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승주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야. 우리 집에 아기가 생기면서 지출이 많아졌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 것뿐이야.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화가 난 지은은 저를 추궁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오빠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난 언니가 뭘 했길래 오빠가 그렇게 나에게 냉정해진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점점 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지은은 눈이 붉어지며 계속해서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상했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승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이렇게 나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매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예의 없이 나를 추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지은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은 더 큰 행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커피를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충격적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런 미친 여동생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침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차분하게 반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승주는 이미 회사에서 비리 조사와 관련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지은의 행동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말 승준의 아버지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경휘야, 얼마 전에 지은이 만났을 때 예의 좀 지키라고 한 거니? 우리가 뭐 남남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지은을 두둔하며 그 일이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었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래, 한 가족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지 라며 대답은 했지만 내심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대면과 갈등 속에서 저는 점차 지은과의 관계에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의심과 불만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제가 상상조차 못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상상도 못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내가 지은의 방을 돌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나는 그저 한 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쉬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방을 정리하면서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문에 다가갔을 때 진호, 내 옛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순간 내 머리가 번쩍이며 의심이 들었고 나는 즉시 침대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내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고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내가 피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침대 아래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지은에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으며 대화가 진행될수록 나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이 전신마비인 척하며 우리 가족과 나를 속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조금 더 연기할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이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해야 해. 진호는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과 음모로 가득 찬 속임수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속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쓰라렸습니다. 그간 내가 지켜온 평화가 한순간에 깨어졌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그대로 두고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동안 신뢰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이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나와의 벽을 쌓아놓았고 그 벽을 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갑작스러운 승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휘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어머니와 지은이가 여기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은 떨리고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면을 피할 수는 없었고 과연 가족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승준의 집에 도착하니 거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지은은 저를 응시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승준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 이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고 저는 더 이상 이런 가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속였어요. 저는 지은과 진호가 나눈 대화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눈을 동요시키고 승준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승준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그들 각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는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한 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 순간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 나는 마치 통제할 수 없는 폭풍 속에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제 내 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배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사랑과 분노,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단순히 시댁과 마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이 진실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준과 나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고 그는 아직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를 믿었고 그도 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준의 전화를 받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와 걱정이 묻어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침묵하고 다시 한번 내가 내린 결정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너가 필요해. 네가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난 내 편이야.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말로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지은, 승준이 모두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드러났고 나는 이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어머니와 지은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그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단순히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승주는 제 곁에 서서 그의 눈에서 고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확고하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늦었어. 승주는 끝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걱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해해야 할 것은 내가 내 편에 서도 우리 가족은 네가 한 말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거야. 그 말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승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던 감정들은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족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깊은 숨을 쉬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더 이상 제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현재도 계속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상한 느낌으로 깨어났습니다. 어제 진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익숙한 사람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승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달라진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동안 안전하게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선 여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기회와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승주는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경휘야, 괜찮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 그의 말에 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힘들어. 승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하자 그의 마음도 더욱 아파했습니다. 승준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나와 마주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새 긴 시간이 지나고 나는 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픔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었고 그 속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그것은 내게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 선택이 맞았다고 느꼈습니다. 승준, 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을 살 수 없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내가 느낀 만큼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승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나는 집을 떠났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와 함께한 모든 추억과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 길이 외롭고 아프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